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2일째인 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공습과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지난 주말 러시아 지상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 때문에 전진 거리를 최소화했으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와 미콜라이오, 체르니히우의 점령을 목표로 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가 실험용 원전 시설이 위치한 하르키우 물리학 기술연구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핵시설과 핵물질 저장 시설이 파괴된다면 대규모 환경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위험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앞서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은 되고 있으나 직원들이 러시아군의 지휘하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은 발전소 직원들을 외부로부터 차단한 상태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자로 6기의 기술적 작동 등 자포리자 발전소 운영은 현재 러시아 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고됐다면서 현 상황이 극도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벌일 시가전에 대비해 시리아 전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는 시리아 독재 정부를 지원해왔고 그런 시리아에서 시가전에 능숙한 전투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밖의 여러 곳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시위가 일어나 시위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6일 러시아에서 열린 반전 시위 참가자 약 2,500명 가운데 1,700명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1,500명 가운데 75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전쟁 발발 이후 체포된 시위자 규모는 약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 측은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이 개입하는 또 다른 안보동맹을 만들어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는 대신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등이 포함된 독자적인 집단방위기구를 만든다면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요구 취소와 비무장화, 중립국 지회, 돈바스 지역 질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타협은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수석 협상가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 대표인 데이비드 아라카미아는 협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이라며 우리는 현재 영토와 관련해 인정하고 논의할 만한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인의 사기는 지금 장난 아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5%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지지이며 그가 키이우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응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격투기와 여러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는 왜 싸우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모르는 젊은이들을 이곳으로 보냈다며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 제재 최후의 카드인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현지 시각 6일 밝혔습니다. 석유는 러시아 수출의 60%, 국가 예산의 40%를 떠받치는 주력 산업입니다. 그간 유럽은 러시아에 의존한 에너지 시장의 대란을, 미국은 글로벌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 인플레이션 악화를 우려해 원유 수입 금지 제재안에 대해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공이 장기화되며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불어나자 서방 자체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통제하는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막힐 수 있다는 전망에 국제 유가는 이날 배럴당 140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이날 영국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39.13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130.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던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현재 유럽 동맹과 시장에 공급한 충분한 원유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매우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하원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원도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방의 고강도 제재로
러시아가 조만간 대외 채무 상환 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은 6일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이달 16일 7억 달러 상당의 채권 만기를 맞는데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방이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실제로 러시아 석유 금수를 단행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석유 최대 소비국 미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분이 전체의 3%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미 유가는 1달러대였습니다. 현재 가장 물가가 높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휘발유 값이 5.2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서방 정부에 발맞춰 출혈을 감수하고 일단 러시아 보이콧에 총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세계 양대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이어 6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러시아 내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결제 시스템 미로와 제휴한 중국 유니온페이 카드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유니온페이는 180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러시아 내 신규 고객을 받지 않기로 하고 러시아에서 제작 중이던 시리즈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러시아 내 서비스를 중단키로 한 데 이어 중국 소유 틱톡도 러시아의 가짜 뉴스 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라며 이에 동참했습니다. 영국 BP 등 정유사들이 거액의 손실을 감수한 것과 달리 유럽 정유사 쉘이 지난 4일 러시아산 우랄유를 대량 헐값에 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쉘, 당신들은 러시아 석유에서 우크라이나인의 피냄새가 나지 않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쉘은 이익금을 우크라이나 인도 지원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무려 8단계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는 현지 시간 3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 확대로 채무불이행인 디폴트의 위험이 커졌다며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 플러스에서 CCC로 8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BB 플러스는 투자 부적격, CCC는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이며 국가부도를 뜻하는 등급인 D보다는 2단계 위입니다. S&P는 이번 강등 조치는 본사가 보기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 조처들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혹한 경제 제재에서 루블화 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 당국이 도입한 자본 통제 등이 그런 조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P는 향후 러시아의 추가 신용등급 하향도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앞서 S&P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힌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 플러스로 강등한 바 있습니다. S&P를 포함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불리는 무디스와 피치도 이날 러시아의 국제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6단계씩 낮췄습니다. 피치는 종전 BBB에서 B로 낮추면서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고 무디스도 바3에서 B3로 하향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외국 주권 침해,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하며 러시아 대형은행들을 국제결제망에서 퇴출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로를 끊고 핵심 기술이나 부품 수출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 성능이 상당수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GOS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로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기기가 성능을 최대로 발휘하면 발열이 일어나는데 게임의 특성상 기기가 장시간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저온 화상을 입거나 심하면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안전장치로서 GOS가 필요하다는 게 삼성 측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는 최근의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혔습니다. 이에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 사이에서는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 한 사용자는 스포츠카라고 해서 비싸게 구매했더니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며 백속도 제한을 걸어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GOS가 게임뿐 아니라 넷플릭스,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수의 앱을 제어하고 3D마크, 긱벤치 등 유명 벤치마크 앱에는 GOS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태가 확산됐습니다. 유명 스마트폰 벤치마크 플랫폼인 긱벤치는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GOS를 비활성화했다고 보고 갤럭시 S10부터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2 시리즈까지의 모델을 자사의 플랫폼에서 퇴출했습니다. 긱벤치 개발자 존 풀이 트위터에 공개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 기준 GOS 작동 시 CPU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성능이 각각 53.9%, 64.2% 낮아지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GOS 탑재는 안전이 최우선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란 입장이지만 점점 불거지는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GOS 제어를 풀 수 있는 성능 우선 모드 업데이트를 약속하면서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사용자들의 성토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GOS 논란이 단순한 사용자의 불만을 넘어 소비자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